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노트북 앞에 앉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그리고 제가 통쾌하게 복수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외로움이나 그리움 없이 다시 맞이한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제 인생을 말아먹을 뻔한 그 나쁜 평론가는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났죠. 저는 원래 소극적인 성격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인트로버트인데요. 열정적인 중재자이면서 소극적이면서 사색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면을 봐주는 편입니다. 바라보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상주의적인 사람인 저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돈을 조심스럽게 다뤄요.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얘들아, 2살 내 친구야. 오늘 하루만 같이 좀 놀아줘. 알겠지? 남편과 처음 만난 그 모임은 대학 동기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남편은 제 대학 동기의 친구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를 따라온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특별히 관심이 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 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결코 안 한다고 말해. 너희들이 잘 몰랐어서 그런 거야? 요즘 나라 상황이 엉망이라 그래? 뉴스에 속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제 대학 동기였던 남편의 친구는 주장이 참 강한 동기였어. 그 친구는 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알았어.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만 좀 하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의 술잔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 그 친구는 오히려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어디서 지역은? 왜 그런지 종교는 어떻게든 안 되네요. 거기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시작했어요. 아야, 박성한, 그만 좀 해주세요. 진짜 구른 걷어서만 마시면 끙끙 정말 비호감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각자의 생각을 다룰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어느 날부터 술이 많아져서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는 일이 되었어요. 약은 그만 뒤로 해주세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나랑 따로 가서 함께 마셔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무엇인가요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쪽은 잘 지내셨나요? 성하시는 분? 저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제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와 다른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나중에 회사 근처에서 자신이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맹원까지 내보였어요. 1. 정말로 지금 유행 중인데 너한테 흥미가 있어 보여? 네. 흥미는 어디 이렇게 내가 어찌 해주기만 한 거거든요. 저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서 바랬습니다. 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사람은 따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남편과 저는 둘 다 IT 회사에서 개월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다 비슷한 면이 있죠. 아는 게 없다고 다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하고 결단력이 있고 자신 있는 남자였어요. 영화 어때요? 제가 예매했는데 영화가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서서히 친해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쳐 썼나 봐요. 그런 친구를 옆에 둔다면 그 사람도 비싼 사람일 텐데요. 서로 만나며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 채 뒤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했던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우리는 정말 섞임없는 사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서봐,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알겠지? 나랑 자네 장모는 차라리 사만 믿어. 이 녀석의 철딱서니가 없더라도 자매들이 잘 감싸준다면 괜찮아. 아빠, 내가 무슨 철이 없어. 아, 그렇죠.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가 평생 책임지고 아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희 남편과 시몬이 정말 우리 집에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네요. 저희는 신혼 동안을 저희 친정에서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생각하시겠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원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모두 외동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외동이면서도 저를 시집 보내고 나면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적자가 커질 거라는 이유로 제 집에서 대릴 사위로 삼겠다고 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장인과 장모님이 결혼 후에도 접촉을 시도하실 것 같아서 말인데 우리가 초가집에 들어가서 살까요? 자기는 맨날 부모님 걱정하잖아요. 호, 아니야. 우리는 너인데 둘이 지내던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그래서 먼저 자기 어머님을 챙겨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혼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을 이뤄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지 배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좋지 않은 편인데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를 겪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잔병 치레를 겪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어머니가 심근경색까지 겪으셔서 매우 걱정스러워요. 친정아버지는 계시지만 매일 일 때문에 바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계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군요. 고마워요. 나의 마음을 달래주시니까 어머니에게 잘할 거예요. 고맙다가 아닌 고마워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을 인정하게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잘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집에서 준비해서 나중에 나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명절 때도 우리 집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설이가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입니다. 자기야, 이번 설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며칠 동안 가서 있고 우리는 매일 우리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결정은 제가 먼저 제시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혼자 계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종서방.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이미 전에 선물을 드리고 오면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지금 어차피 어려서부터 명절 때 잘 모이지 않았고 그냥 제 어머니랑 외식 한 번 하는 정도였어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섭섭하실 수도 있어. 일단 이번 설날은 이렇게 해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화가 마무리되었고 설이 되었습니다. 조이는 약속한 대로 임모의 집으로 향했지요. 친정 부모님은 조이를 위한 선물을 가득 챙겨주셨습니다. 저와 남편과 함께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임모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 뭐 굳이 아이고 안 와도 된다니까? 허수, 들어오세요. 시몬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안 왔으면 어째 신랄하게 쓸지도 몰랐을 만큼. 시어머니는 마치 상한 것처럼 음식을 차려 두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들리면서 시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며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남으로 살았던 남편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머니도 그런 듯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도 시몬은 행복해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절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시몬은 제 밥숟가락에 이러이러한 음식을 올려주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음부터는 굳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도 없는데 죄송해 하지요. 이중으로 잘 지내시죠? 불편하신 게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으신 거면 그냥 계시면 돼요. 나 알아.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등산도 다녀요. 네, 그래요. 예전에 아는 어른들은 잘 지내세요. 그런데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계시죠? 오늘 아마 이분이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명절을 막 그렇게 챙기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홍호, 그럼 우리 사촌 댁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이왕이면 명절이니까 어디든지 자식들이 가고 어지러운 이부동섬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심원 씨는 명절은 가족이 다 같이 보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있지 말고 다 같이 보내자며 우리 친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어요. 감사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왜 그런지 당황스러웠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안 그러셔도 돼요. 아, 그렇죠. 둘 다 명절해서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너네 왔다 갔다 할게요. 아니라, 사마가 집에서 밥도 먹고 하면 좋잖아. 이번에 내가 홍삼 좋은 거 사다 놨는데 그럴까? 그럼 자기야, 내가 잠시 너에게 연락드릴게. 다 같이 보내면 좋지 뭐, 엄마, 얼른 가자. 그럼. 저는 뭔가 설레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화목한 집안 15화, 우리 집이 잘 지내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너무 좋다고 하시고, 어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짐을 챙겨더군요. 심지어 캐리어에 티셔츠와 바지, 치마까지. 속옷, 칫솔 등등 왜 저렇게 짐을 챙겨야 할까 고민했지만 필요한 물건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 부부는 시모를 모셔 저희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언제 이렇게 차례를 차릴지 저희 친정집 식탁에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반가운 얼굴로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내심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가 없네요. 어머나, 무슨 말씀이세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집에 들어가는데 조이 아버지께서 시모의 캐리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황한 듯하다가 곧 농담을 하시며 사돈 어른께서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실까요? 사실 제도 혼자 의기양양해서 다른 이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 아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자라고 있는 과정에 대해도 궁금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9살 때는 클럽이나 요거트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시모 남편과 저희 부모님은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시모의 취향에 영향을 받아서 넉살로 잠식되며 이제 우리는 명절을 즐겁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손을 쑥 빼가지고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어요. 물론 남편과 제가 찍어드렸죠. 저 망자 포즈 좀 잘 잡아봐. 뭐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그 커피잔을 들면서 그렇게 쇼핑몰 광고를 찍는 줄 알았어요. 뭐 저희 집이 나름 넓은 집에 마당도 있고 노을도 이쁘게 주는 편이라 사진이 잘 나오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다가야 했거든요.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친구들 목록을 보다가 있었는데 시모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요점이야. 프로필 사진이며 스토리가 엄청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엄청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님 사진이 바뀌었네요. 발속. 우리 집 사진으로 엄청 올리셨네요. 뭐, 그래. 떨어. 그때 내가 사진을 잘 지켜낼 쏙 그칠 텐데 남편이 그렇게 되겠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하자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시모가 올린 사진이나 최근에 즐겨보면 그것은 누가 봐도 어머님 집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왠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너무 우러러 많이 그냥 어머니 집에서 찍은 것처럼 물리적으로 최근에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고요. 엄마가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들 뜻이 어떤 것 같다고 말이에요. 조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다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내 그 뒤로도 종종 저희 부모님과 시모는 함께 식사도 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뭐를 하고 저희 집을 다녀갈 때면 늘 온갖 사진이 울로 카카오톡 프로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어머니 스타일이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큰 부딪힘 없이 화목하고 개성 있는 가족이 될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친구들도 부러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오기 전에 잠시 머무는 행복이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압박이 너무 컸나 봐요. 그러지 말아요. 제가 엄마라서 그렇다고 건강만 잘 지키세요. 걱정 마세요. 저랑 결혼한 지 2년이 됐지 무료로 우리 친정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고 시작했어요. 자기야, 오늘 택시는 언제 타니? 모르겠어. 왜냐면 아빠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요즘 나는 너무 바빠서 함께 먹은 지 오래됐잖아. 저녁 같이 안 먹는 건 큰 문제도 아니고 너는 바빠서 당분간 계속 일하면 돼. 남편은 우리 집이 잘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더 사업을 재개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금방 마음이 변하겠죠. 친절한 것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하게 그지 않았어요.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인간이 도를 넘더군요. 어머님, 이 방청소를 하시지 마시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방청소를 했는데 남편의 아끼던 향수가 없어졌다며 난리를 피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향수병 내 향수병이 없어졌잖아요. 아, 그거 제가 아끼는 건데 아는 다른 걸 내버리는 줄 알았지 미안해. 그걸 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존의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좋습니다. 수업을. 어떤 때 느끼냐고 물을 수도 있지. 엄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게 향수. 얼마나 평안한지 알면서 그래 내가 말을 짜라. 남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걸 싫어한다고 알아. 근데 엄마가 당신을 개인처럼 꾸는 건 아니지. 이 집에서도 나쁜 것에 상을 걸 생각해봐. 집에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빨래주는 당신. 주말에 한 번이라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있어? 주말에 방에서 쉴 시간 없이 바빤다면 무슨. 왜 그런 식으로 말하나요? 그럼 가족끼리 사는데 돕는 거지. 자기만 편하게 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에요? 가족끼리 청소하다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쥐 잡듯이 하는 거네. 그니까 이 방청석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럼 좋게 얘기하던가. 좋게 왜, 그레이 오즈 내가 뭘, 그냥 그렇다고. 니 그만해, 라 그만해.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던 엄마는 놀라서 벌벌 떨며 쉬었어요. 가슴을 주시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요. 더 이상 엄마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곧 이사를 가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눈치는 있는지요? 구원 그이가 쥐죽은 듯이 집에서 살더군요. 다툼은 줄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려. 전함은 내가 바로 달려올게. 뛰어오직 쉽지 않아. 왜 엄마가 딸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알겠지?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피곤할 텐데. 아버지의 사업이 어렵잖아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을 팔아야 했어요. 불행 중의 다행으로 그 집과 땅을 팔면 아버지에게 생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죠. 물론 운영하시던 사업체도 접어야 했지.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우리 집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각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하셨어요.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이 나오고 전세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시모가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인생 좀 피나 해보네. 했더니 아이고, 팡툭하니 웬 말이야 알고 무남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다고 웃었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사를 할 때 새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옮겨주는 이삿짐을 보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그만 울어. 아니, 될지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아주 두 모자가 드라마를 찍었대요. 그러든 말든 나는 그 두 사람을 무시한 채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아, 유재덕이라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게 좀 봐라. 토크토크, 어머니, 제가 이 사람이랑 무슨 길바닥에 나 앉은 것도 아니고 저희 떨이 사람들 다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돈도 모아둘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뭐, 허 있고. 우리 아들 어쩜 안전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변했듯이니 모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투잡을질하며 저를 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가, 지금 생활비가 힘든데 그 일 하나로 되겠니? 내가 부업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회사 소음으로 바쁘다. 시모는 그런 것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근무하든 주말이든 전화를 해서 더 돈을 벌어야 하는지라는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상황에 따라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그러나 깰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바쁘다는데 지금 회사 생활도 너무 바빠서요. 아니, 생활비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전보다 조금 더 돈이 들어와서 유심용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부업을 소개하려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좋아. 자기 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필요한 용돈이 있어서. 제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정말 회사 일이 하나로도 너무 바빠서요. 요즘 돈이 계속 부족하면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정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용돈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은데 아랫일을 하란 말이야? 시모는 나에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금방 남편에게 전화한 것 같아요. 시모의 전화를 꿈꾸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엄마한테 돈을 받는다고 벌써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을 끝낸 후 따로 부업을 하라고 나에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내 사정으로 인해 직접 부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자 남편은 내 대답에 놀란다며 내가 어떻게 대답했길래 엄마가 너무 서러워하며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미쳤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노인이야 몇 푼 벌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당신도 회사로 인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일하는데 8시간이 넘게 사라지잖아요. 당신을 지원하고 물리고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하기보다 잠이 든 게 어떨까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고요. 우리의 가정 상황을 고려해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느라 이곳저곳을 빠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지,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떤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부업을 더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우리 엄마의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이기조교에게 당신 위례 출장자 죽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일단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알아? 자기밖에 몰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은 딱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사람처럼 굴더군요. 나도 힘들어. 지금은 딱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고 알아? 됐다. 말을 말자. 어쨌든 어머니, 더 이상은 나한테 그런 소리 못하게 당신이 알아서 막아. 당장 우리 생활도 힘들어서 저희는 신혼 전세를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자만 찍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에 돈이 비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동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서 한 사람당 200만 원을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외쳤습니다. 축은 약에서 돈을 빼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믿고 사업을 했다가 망쳤고 그 빚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아, 몰라. 내가 좀 소스약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래서 그 해결책은 자기 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었나 봐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너가 시키는 대로 나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했구나. 내가 미리 말했는데 나는 그 돈이 없어. 너희 친정에서 원래 잘 살았었나 봐? 아니겠지. 그 돈이 다 날아갔을 리는 없을 테고 너희 친정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해봐. 시모는 전화해서 그런 일은 없다고 했어. 너희 집이 원래 잘 사는 것 같지 않냐며 말했어. 나도 말했잖아. 아니라고. 우리 지금 정말 힘들다고. 더 이상 남편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또 다시 무릎 꿇고 헛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짜증나 버렸어요.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이 벌린 대로 당신이 처리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께 돈을 받으라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어요. 도와줄 거면 끝까지 도와주어야지.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기억에 안 남으니까. 다 망한 주택 마당에서 소리야. 내가 당신 덕분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자라. 남편 놈은 정말 양심도 없는구나. 인간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을 노리고 결혼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야, 우리 집이 힘든 건 당신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말할 내용인 거야. 그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할 때 말하지 말라고. 오, 진짜 기가 막힌다.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집상을 좋을 때 알랑방구 아끼다가 이제 와서 더 이상 뽑아 먹을 거 없으니까 사람을 괜히 핀전 주고 모든 게 우리 집 탓하는 거 아니야? 됐고, 나 찾지 마. 나가겠다고. 육아 갈 때가 오진일 놔두고 좁은 집에 가서 살 거니? 내가 왜 나가야 해? 통신이나 가 여기에 필요한 건 전부 내가 한 거야? 허위인데도 자존심은 있어 그 사람. 아직도 우리 가족이 뭔가 해냅니다. 집을 다시 세우겠지만 아버지의 나이에 그 좁은 집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곧 나가겠어. 집을 뒤집어 버리고 그 사람을 추방해서 부부라고 말하기도 민망했던 별거 한 달 이상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무슨 핑계로 자기 엄마한테 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고만 연락했어.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가지 마. 회사 가지 마. 다행히 난 피해 나와서 잠깐만 나와 볼래? 왜? 나 아바가 왔는데 만나보라고 함. 정말 고민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나서야 했고 떠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어찌 된 일인지요.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말에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것 때문에 데려오라고 한 거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힘든 상태이고 어머니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며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정말 부탁할 일이 있어? 정말로요? 이번에 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보기로 했어요.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해볼 수 있어. 미안한데 이럴 때마다 연락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누구인가? 어이, 짜증나네. 북어 짜증나 총만 끼고 있네. 야, 정승환, 정신 차려. 내가 마지막 기대를 하고 나온 내가 병신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 집에 믿고 왔는데 왜 병신처럼 너희 집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을 때는 언제든 돈이 없다고 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업자금도 도와주고 있어? 당신이 말아먹은 사업자금을 왜 우리 가족에게 맡겨놓은 돈을 요구하는 의미인 듯해. 진짜로 정신 차려. 한때나마 너 같은 쓰레기가 만나게 후회되고 미워서 정말 죽고 싶다.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나 가버렸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태도가 즉시 바뀌더라. 원래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들면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태도가 변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게 현실이야. 사랑과 전쟁을 아편처럼 촬영했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 나중에 친정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겠어.
들으니 남편이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제 얘기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부탁을 했다고 하는군요. 저는 그래서 좋냐고 물었어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면 안 된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건가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대출을 해서 빌려줬다고 하던데요. 말이 빌려준 건지 중간에 빌리기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서방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아버지가 정말 왜 이러세요? 그 인간 절대로 갱생불발한다며 소리쳤습니다. 근데 어떡할래?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결혼 이혼한 사실을 묻는 건 아니에요. 너도 성인이니까 선택한 것에 책임져야 해. 제가 원하게 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엄마와 아빠를 너무 미웠어요. 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신 건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될까요? 저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도 그 사람이 부모님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20년 친구 3명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돼라고 했더니 먼저 행동을 해보세요. 넌 그 사람 앞에서 태도를 바꾸면 금방 변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내내 불도저라고 불릴 만큼 정반대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제게 이야기를 계속 듣더니 나보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남자들이 악편을 준다는 걸 알아? 나는 그 놈을 만나서 담을 다 빨리 해야겠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돈을 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놈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나에게 그런 놈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며 복수 계획을 제안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놈인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채 친구들은 복수를 시작했어요. 계획의 첫 단계로 친구는 제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에 잠복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드라마에서도 나올 법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워낙 그렇게 했더니 2주가 지나도 친구가 앉아서 연락이 왔어요. 접촉 완료. 친구는 성공한 것이었어요. 남편 놈의 연락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 계획은 뭐냐면 야구요. 모기뇨, 돈에 미친 사람은 돈으로 밖에 꼬드기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3명은 불도저라는 그 친구를 누가 봐도 커리어우먼 골드미스로 만들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인 척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다음 주면 마지막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는 돈 받을 준비를 만들어야 해, 기집애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불러왔던 친구의 말대로 얼마 안 하 남편 놈에 계속 연락이 왔어. 이야기가 있으니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였어. 그 연락은 거의 2달 만에 처음 연락이 왔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세상에. 남편 놈은 2달 만에 만난 제기를 얘기했어. 너도 이렇게 살면 지겹지 않냐며 말했어. 저는 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결코 티내지 않았어요. 세상 나빠진 목소리로 그 자식한테 위자료 말이야. 빚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너가 저질러 놓은 빚은 나가 갚을 수 없어. 그리고 너가 먼저 이혼 얘기한 것이라 나는 너에게 위자료를 받을 것이야. 너 그럴 줄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까지 팔아서든 갚을 테니까. 그리고 말야, 너 그렇게 돈을 동거리는 거 진짜 보기 싫어 보이는 것 알아? 커피는 내가 살게. 그리고 너 좀 가꾸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나는 쉼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지 마. 웃음을 참느라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그 자식 아닌 사람이랑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케이크 한 판을 포장해뒀을 걸. 아쉬웠습니다. 얼마인가? 그 자식은 진짜로 자기 빚을 갚아야 해. 제게 위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어요. 사실 정말 그 정도를 줄 것이라곤 생각 못했는데 아마 제가 자기 결혼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주느라 진 대출도 갚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이혼한 이유를 거듭청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절대 부모님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렸죠.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층에 유식집이 있는데 얼마나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복수를 마침내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은 제 전 남편이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저와 다른 층과 방에 있는 불 켜지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룸에서 만났습니다. 앞에 도착했었어요. 안에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제 전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넓게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아, 너 희들 왜 이렇게 놀랐어? 얼른 들어와. 인사하는 내 남자친구 정승이야. 자기야, 내 친구들이야.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 전 남편 놈 빼고요. 그 놈은 귀신이라도 봤나 싶을 정도로 경직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늘.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말한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8년 예식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야, 사람 일 모르는 건 딱 순간이야. 응, 그래. 차기야, 이 이후 미경 씨 경우에는 나은틀, 그런 얘기 없었잖아. 너무 웃겼어요. 그 자식은 그때도 상황 가게 안 되는 건인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친구의 용기력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어머, 모르셔도 근데 미경이의 전 남편이 얘 돈 홀라당 갖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것인데. 와, 그래도 미경이 애가 다시 누구 때문에 결혼한다고 할 줄 몰랐어요. 승아 씨가 우리 미경해야 돼. 엄청나게 잘 해주셨어요. 내 남편은 제가 불도저라는 내 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 얘기가 나오면서 그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듯 했어요. 그 자식은 제 친구가 돈도 많고 건물과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후에는 전 아픈 소식을 들은 친구에게 주춤하는 듯 했어요. 약한 여우바 하지마. 난 이 사람과 결혼 안 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아, 뭐야 이게? 사람을 부르고 대체 이게 뭔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요.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것 같네요. 원래 성격이 참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준 친구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는 그냥 다른 것이고 그들이 현재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내 친구들이 큰 소리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랑 스와 씨가 언제 결혼할까 했었어. 승아 씨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자기 기억력이 진짜 별로구나. 기억이 안 나. 나가 승아 씨랑 결혼할 때 부케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 진짜 웃겨?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 인생 살 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돈이 그렇게 몇 안 되는 돈이나 골마서 혼자 설 듯 하던가?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들여 인생을 망친 건데 정신 차려. 지금 우리 먼저 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 대충 하지 말고 얼른 나와. 비교해야 해. 제 친구들은 남편 놈의 뒤통수를 쾅 치고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남편 놈은 잠시 동안 얼마나 봉해져 있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게 따지며 들었어. 너 직장에서 탁구문 거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미경이 만나라고 했어. 빛을 둘이 만난 것 같은 말이야. 너무 웃겨. 나도 여기까지 갈게. 네, 제가 한국어 문법에 맞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게 전해야 할 말이 있어? 뭐가? 연애 비용. 내가 내게 준 금액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나 봐. 아니, 내 가족은 하나도 믿어주고 있고 우리 엄마까지 억속해서 고마움을 전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니었니? 아니야.
내가 직접 처리한 문제를 왜 갑자기 네게 물어? 그건 내게 상관없는 문제야. 어디서든 텐트를 치고 살든 무엇을 하든 너희 엄마가 신경 써줄 것이니 그걸 내게 따질 필요는 없어. 여기 이제 별개야. 전 여자 편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날 거야. 전 여자 편에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혼한 직후 우리 친척 부모님이 핸드폰에서는 물론이고 제 핸드폰에서 그 인간과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번호도 바꿨어요. 2번 다시 그 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가진 친구들 덕분에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이따금 다른 사람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지만 관심도 가지 않았어요. 집을 간신히 구한 모양인데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죠. 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나니 속이 다시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속도 뻥 뚫리지 않기를 바라며 조금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